먼저 유니슨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한동안 시장 안에서 풍력주 열풍이 불었었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유니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측면은 감안이 되더라도 저는 뭐 시장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린 뉴딜이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모멘텀을 좀 잃었다는 거죠. 그 재료가 항상 신선할 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신선하지 않는 구간이다. 그럼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이고 이 녹색선이 61선이거든요. 이 이평선들을 수렴을 시켜서 이렇게 에너지를 응집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21선, 61선이 수렴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20선하고 60선이 수렴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장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라고요. 그럼 당분간은 이 종목은 21선과 이 4,000원대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 반등을 노릴 거라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단기 관점이라면 한 21선, 6,000원대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일부 줄여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한 달이나 좀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얘네들이 둘이 모이면서 상승의 에너지가 응집이 될 거라고요. 그때쯤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릴게요. 14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요즘 이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싱싱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대신 이 14만 2천 원 정도면 이제 중장기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그런 승부가 안 나지만 방금 우리 앤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가 재점화가 된다면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는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더 조정을 좀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는 잘 못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1선과 61선을 이런 식으로 항상 올라갈 때 보면 대부분 녹색선, 60선과 20선이 수렴이 돼서 올라가요. 지금은 단기 에너지는 응집이 됐긴 했는데 약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롱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롱텀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좀 더 인내심 갖고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G케미칼 가보도록 할게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금요일 종가가 18,500원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이 빠졌네요. 21,000원이면 그래도 많이 물려 있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게 기간 조정은 많이 받았어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 이제 조정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 기간 조정을 받고 그다음 거래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야죠. 근데 21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종목이 21선이 추세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이 원형 천정형처럼 이평선이 완전히 꺾이는 거 있잖아요. 상승했다가 옆으로 꺾었다가 다시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꺾어지면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왜? 21선은 한 달에 해당선은 이평선이니까 봉이 20개가 모여야만 21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이 20일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조정이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21선이 꺾이니까 한 달 조정이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 최소한 한 달 조정 받으니까 21선에 안착해서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이 종목도 그 정도 기간이 걸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61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조금 짧아지면 2주나 3주 정도 되면 이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좀 더 기다려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의 큰 흐름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이라면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좀 반등하면 한 21,000원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놓고 다시 또 관찰하는 방법이 좀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흥미로운 발언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공정 혁신을 통해서 반값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 관련 업체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렇게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또 밀렉포일 관련해서 예전에는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잘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중심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난번에 국구처에 야간에 출연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단기적으로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변주보다는 이제 좀 사이즈가 굵은 종목을 많이 흘러내리면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2차 전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부정적인 건 있어요. 아까 우리 MC님이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쪽에서 맘만 먹으면 이 전기차 쪽에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당장은 좀 어떤 혁신성이 좀 떨어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당분간은 그런 재료 부분보다는 좀 수급이 좀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 대를 호재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별로야.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팔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죠. 그래서 버티다가 이 종목도 역시나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면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조정의 3요소라 했잖아요. 가격 조정 많이 받았으면 이제 그다음 기간 조정을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 21선 정도의 언저리 안착하면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 종목은 쭉 흘러내렸으니까 21선이 요만큼에서 안착을 하겠죠. 그때 반등이 나오면 이제 여기 61선까지 한 51,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대신 이걸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올라가면 좀 비중을 줄여주면 좋겠다. 다만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도주가 됐지만 지금은 약간 쉬어가지만 다시 한번 또 그 과거의 위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보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4종목 모두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한 시간인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까요? 캠시스. 캠시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네, 3,060원에 30%예요. 3,0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 어떤 매력을 보고 매수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친한 지인이 소개해가지고 네. 이걸 사서 좀씩 모았는데 네. 지금 좀 비중이 그래가지고 30%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매수를 하실 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사실은 단기로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그러면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저희가 매주 상담을 진행하지만 이게 고정 어떤 레파토리라고나 할까요? 지인 지인 찬스.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고, 단기로 들어갔는데, 비자발적인 비자발적으로 중기 투자가 예, 했다. 중장기적으로 가버리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셔야죠. 뭐 지인 찬스 쓰셨고 비자발적으로 중기 투자하셨다면 좀 아쉽지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그 IT 부품 주잖아요. 휴대폰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 모멘텀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재료는 많다고요. 다만 지금은 좀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 좀 약간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어차피 이제 좀 비자발적인 중기 투자가 됐다면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비중이 30%니까 조금 많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다 이렇게 수렴이 됐다고요. 근데 이 선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선이 121선이라고 121선이 쭉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시자. 대신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진다면 2,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약간 줄여놓고 오히려 저점에서 뭐 더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다음 주 이후에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때는 조금 이 전고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좋은 종목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지인 추천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안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지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네. 첫 번째도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까요? 신성 ENG요. 신성 ENG, 최근에 이 종목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57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2,570원이시면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 평소에 투자 성향이 조금 공격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안정 추구형이신가요? 안정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셨구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제일 궁금하다 하는 거 한 가지 좀 꼽아주세요. 제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저는 이제 3,000원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계속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 5%나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고. 네,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스스로 안정적인 좀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매수한 시점을 보면 되게 공격적인 성향도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570원인데 그때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약간 좀 줄었어요. 네. 좀 이 클린룸도 하고 또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하는데 이 태양광 모멘텀으로 처음에는 이제 잘 안 움직였거든요. 유니슨이 주로 움직였고 얘는 이제 후발주자인데 그때 좀 한번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단기 모멘텀은 이렇다. 그렇다면 10%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을 다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제 물린 종목은 저점 매수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물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태양광 산업은 뭐 계속적으로 그린 뉴딜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 사업이 번창하기보다는 그냥 정부의 정책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고 가지는 마시되 근데 지금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많이 빠지고 곡소리 났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는. 준비가 되면은 좀 떠 있어도 상관없지만
저점 매수는 정말로 많이 빠졌을 때 그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제가 LG 화학을 뭐 어영부영한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네. 정말로 많이 빠졌을 때 60일선 아래로 이탈했을 때 이럴 때에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신성 EN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소한 지금 한 1,800원 정도 이하에서 최소한 매수해야 되고 조금 더 내려오면 한 1,600원대 이 60일선을 찍을 때 내려야 돼요. 근데 잘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 주가는요 차례대로 조정을 받습니다. 차례대로 조정을 받는데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항상 5일선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10일선에서 조정받고 20일선 아래로 빠지면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일선 조정받고 120일선 조정받고 이렇게 돼요. 지금은 21선 아래로 빠지면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1,800원 정도 아래에서는 반등이 들어오지만 이건 반등이에요. 저는 이건 무시를 하고 그냥 이 61선까지 내려오면 보시면 좋은데 이 61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올라온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자, 처음에는 여기 1,500원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올라오죠. 그러니까 보셨다가 제가 뭐 일일이 리딩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셨다가 이 60일선이 요만큼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대표님,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이렇게 상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지인 찬스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 근데 꼭 그 결과가 확률로 따지면 한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결과. 그러니까 지인 찬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전문가라면 믿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히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워렌 버핏도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 맞힐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솔깃하죠. 아주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100% 믿지 말고 한 50에서 70%만 믿으시고 좀 저기는 좀 운이 좋았네.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희 국고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지인 찬스의 결과가 물론 좋은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저희 국고처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직접 종목을 고르시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스픽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16만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정말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3분기 실적도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모멘텀이 좀 없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이슈나 뭐 이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 재료마저도 없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처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은 반등이 한 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시진핑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연내에 방한한다고 했는데 일단 코로나가 좀 잡혀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 대선이 끝나게 되면 시진핑은 우리를 껴안기 위해서 한번 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움직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또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땡큐 하면서 좀 차익 나고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좋기를 좀 기다려야죠.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지지만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실적들은 좋아지겠죠.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와신 상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해보고 갈게요. 네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니콜라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투자를 아주 잘했다고 하나 또 2세가 또 투자를 잘했다고 했는데 3세가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게 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빠지려고 생각했다면 정말 줄줄줄 흘러내렸겠죠. 근데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
본업에다가 조금 투자한 게 좀 약간 안 좋아졌을 뿐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 다만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죠. 지금 버텨야 되는 국면이고 한번 이제 반등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은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줘야 돼요. 지금은 바닥은 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흘러내릴 거예요. 61선 언저리까지나 그 언더로 한번 흘러내릴 텐데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기간 조정 좀 거치다가 이 대량 거래도 좀 소화하고 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21선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중을 30%면 절반 이상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